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만 좀 간략하게 본 다음에 페르시아와 이제 한판 그리스와의 한판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 하다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를 이제 지금 하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연 철학 중에서도 터키 쪽이 아닌 이탈리아 쪽, 즉 밀레투스 학파가 아닌 엘레아 학파를 이제 보는 건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어쨌든 터키 쪽 사람이고,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가 이탈리아 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는 제논까지 볼까 하는데 이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앞뒤로 뭐 좀 더 있어요. 뭐 근데 이제 크세노파네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학파라고 보긴 힘들지만은 그 지방으로 이제 정착한 피타고라스도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근데 이제 또 좀 따로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양한 그리스 자연철학 중에 양대 산맥. 그래서 제논 하면은 일단 제논이 아니라 제논은 이제 그 제자고요. 뭐 크세노파네스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데아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이제 하고 또 부동의 일자 이런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설명들이 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도 파르메니데스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싶거든요. 그렇지만은 체계적인 설명 그리고 훗날까지 주는 영향,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과 변화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에 영향을 많이 준, 정확히 말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크리스교에 엄청 영향을 줬고, 파르메니데스는 아브라함의 종교 셋, 유대교, 크리스교, 이슬람교에 다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부동의 일자 이거거든요. 오늘 이걸 한번 좀 볼 거예요. 부동의 일자면은 아무리 봐도 어떤 면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이렇게 나뭇잎도 변화하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뭔가도 있고, 지금 인구가 80억 넘었다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기도 있고, 이제 점점 저가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창 좋은 막 20대 30대 이때도 있고, 저는 20살 넘어갈 때 세상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21살 되면서 참. 그리고 30대는 이미 이제 20대가 아니구나. 근데 21살 때가 더 컸거든. 근데 그 인생에서의 봄은 충분한 것 같아, 제가 볼 때요. 봄, 여름 요 시기는. 근데 그때 잘 모르고 얼마나 돈 주고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렇게 생성 변화하는 게 아무리 봐도 맞는데 이 전체가 부동의 일자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또 뭐가 가만히 있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시적인 거,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 너머의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성 변화를 논하고 일자를 논한 거죠. 그러면은 오늘
남겨놓고 싶은 것은 교과서나 교양서에는 잘 안 등장해요. 그러나 철학책에는 두 사람 다 반드시 등장을 해요. 근데 연결, 훗날 여러 생각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조금 이제 전문 서적 같은데도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덜 언급된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형이상학 중에 신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럼 일단 이데아 먼저 봅시다. 이데아는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죠? 제 지금 얼굴의 한 가운데가 이제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 되는 거예요, 원. 그리고 이제 뭐 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타원에 가깝겠죠. 타원이 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 있죠.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그러나 얼마 전에 일식이란다. 계기월식이 이제 있었는데, 블러드문. 그날 실제로 봤더니 육안으로 거의 뭐 보긴 봤지만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가서 보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보긴 봤죠. 근데 그때도 거의 보름달에 가까웠는데, 어떤 보름달도 완전한 원 없고, 인간이 그린다고 지금 이 자동차, 자전거 바퀴들 다 원이에요, 원. 그러나 이것은 원이라고 하는 그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이데아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게 여러 개념에 다 이렇게 전용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데아의 끝판인 선의 이데아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로까지 비약을 해버리는 거죠. 기하학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1편에서 말씀드렸던 측량이랑 관련이 있죠. 측량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중에 발달이 되고, 그 뒤에는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지역 엘레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담은 이때가 거의 다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리스의 정치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랑도 시기가 막 같이 얽히는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뒤에 후기 자연 철학 하면은 이제 실제로 얽히거든. 그리고 이제 뭐 고르기아스 이 정도 되면은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랑도 얽히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을 보려면은 그리스는 대체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 깨어 있었기에 실용적으로 그 우수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은 무엇일까? 철학, 과학, 이제 분과된 걸로 다 따지자면은, 또 신학, 이런 것들이 그 한 곳에서, 오리엔트에서 받아온 것을 숙성시킨 한 곳에서 거의 놀랍도록 거의 모든 면에 그 원류를 제대로 형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트랑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르메이데스로 갑시다. 파르메이데스는 부동의 일자, 이것만 생각하면 그 학파, 엘레아 학파라고 하는 곳이 설명이 돼요.
부동의 일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레투스아카는 그래도 물질 세계에 대한 과학 철학에 가까운데, 이쪽도 과학 철학은 과학 철학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추상 세계를 다루는, 밀레투스아카에서 가장 추상적이었던 게 아페이론이었는데, 이건 제가 과학을 위한 철학, 이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페이론은 예컨대 이기론의 기의 태허, 객형 중 태허의 뭐라고 합니까? 블럭? 단위체. 모듈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더 좋은데, 제가 이제 고대 운명할 때도 모듈화, 오리엔트 세계에는 모듈화가 이미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기술 얘기할 때 했어요. 근데 하나의 모듈로서 상정을 하고 그걸로 사유 체계를 질서 있게 이렇게 나간 거라면은, 그러니까 태허 객형은 기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절대 떠나 있는 게 아니야, 밀레투스는. 근데 엘레아 학파라고 볼 수는 없고, 엘레아 지방의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추상화된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원래는 실물적인데 도움을 주면서 쓰였던, 사실 세금 뜯고 거래하고 하는데 쓰였던 돈을 세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추상화되고 의미가 들어가고, 또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현대의 숫자에 의미 넣잖아요. 우리 금융 이런 거 결제 같은 거 할 때 다 암호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다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돼가지고 데이터가 암호화된 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당연히 종교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르페우스 교주이기도 하지만 엄청 까여요. 크리스티아노 파네스니 이런 사람들한테 까이고 엄청나게 많이 까였는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당대로서는 진짜 지금 이렇게 읽어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해도,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정직하게 이성적으로 뭔가를 전개해 나가. 근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엘레아 지방에서 파르메이데스가 한 일은 뭐냐, 이게 나중에 철학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현대까지도, 특히 중세에 이제 심했던 거. 자, 이제 봅시다. 아까 이제 원 얘기를 했죠. 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원 비스무리한 걸 우리가 고대부터, 이집트부터 힉소스부터 원 비스무리한 걸로 굴러가게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핵무기 같은 것도 만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거는 그리스야. 더 깊게 가시적인 건 너머까지. 근데 기하학으로 가면은 결국 전 세계의 원을 다 우리가 관찰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있는 원이, 관념적 원이 최고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모든 기하학이 다 마찬가지겠죠. 뉴스 보니까는 기하나 미적분, 이게 표점이 유리할 거라고 나오대. 수능 끝난 지 며칠, 하루 이틀 됐나? 근데 사실 확률 통계,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확률 통계 쪽이 표점이 불리한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네요. 확률 통계가 이제 다 뭐 문제풀이식 뭐 이래 그런 것만 하니까 오히려 기하학이나 미적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확률 통계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근데 이제 모든 기하학적인 것은 분명히 올라가면은 딱 한 개만 남아요. 완전한 건. 근데 이제 세계 전체를 설명하려고, 세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철학이란 말이죠. 신학도 그렇죠. 지금의 철학은 세계 전체를 합리적으로 막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헤겔 정도가 아마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철학은. 근데 그때 부동의 일자의 개념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든 도형들도 결국 포개지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으로 해서 영향을 준 게 집합과 명제라고 했죠. 정석의 맨 앞에 남아 있는 거. 명제는 참 거짓을 다룰 수 있는 정확한 문장. 수학적인 것도 문장이니까. 실제로 집합과 명제가 완전히 똑같아요. 집합은 제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주. 그리고 그 범주는 그때 이후로 계속 쓰여요. 여러분 저 순수이성 비판에도 범주가 나오잖아요. 그 범주 가만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뿐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들이 범주를 논했죠.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주에서 원이라고 하는 범주, 삼각형이라고 하는 범주, 사실 포개지다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인 플라톤 말처럼 기하학은 최소한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라고 우리가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을 했어, 사람. 이렇게 막 지금 사람들이 좀 있어, 이렇게. 주말이라 지금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건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좀 완벽한 사람인가요? 보자. 인성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완벽하지 않죠.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지금. 그러면은 뭐 BTS가 요즘에 유명하지. BTS면은 외모적으로는 일단 완벽한가? 아니야. 대칭성이나 이런 거 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약간 비대칭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거야. 비율도 황금 비율에서 약간 벗어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야. 가장 막 이상적인 거를 찾아봐. 외모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뭐 저는 이제 키아누 리브스,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는 그 세대니까. 그리고 이제 모니카 벨루치. 옛날 드라큘라에 모니카 벨루치하고 키아누 리브스하고 이게 누구야? 연기 되게 잘하는.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또 위노나 라이더하고 또 연기 끝판왕 레옹에서 나오는 그 형사.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거 키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배우로서 제일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배우인데, 미국의 최민식.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외모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데아에 가깝다. 만약에 이데아라고 쳐보자. 키아누 리브스가
이데아야. 잘생기면. 근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로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내용, 성품, 능력 이런 것까지. 근데 능력은 사실 그 중에서 발군이었던 연기력이 모니카 벨루치 예쁘지. 근데 연기는 저기만큼 못하잖아.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미치겠네. 그 마약 형사 이렇게 마약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이 폭풍 전야의 이 고요함이 좋다고 하면서 레옹에서 돌아버리겠다. 이름 생각하고 싶은데 그냥 생각하지 말자.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하자. 아, 맞아 하면서. 연기로는 그 사람이 이제 이데아에 가깝지만은 사람 전체 전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살펴봐도 뭐 엊그젠가 온 그 빈살만 돈 많고 하지만은 재력으로는 그 사람이 이데아에 가까워. 어느 누구도 지금 말하는 어느 누구도 이데아는 아닌데 그냥 이데아라고 쳐주는 거야 한쪽에서. 안 돼. 그러면은 인간, 이성적 동물, 인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 누가 될까? 원효 대사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외국에는 워낙에 각 분야마다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분야를 뭐 통과를 해도 한 명 뽑으라고 하면은 뭐 원효 대사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황우석 박사가 그게 논문 조작이나 이런 게 없고 그게 다 진실이었다면은 황우석 박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거였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재권 박사 같은 철학자가 뭐 가장 세계적으로 이분도 저기 하는 분이세요. 그 심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인데 90년대부터 뭐 유명하셨고, 아마 이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가장 좀 똑똑하다고 소문난 분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시적인 거 너머로 완전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징해져야 돼. 나중에 헬레니즘 시기의 철학이라든지 또 이 중세 크리스교라든지 그 이후의 철학들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명징성이거든요. 명징성. 논리적으로 딱딱 정합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징성에 대한 엄청나게 막 여러 갈래로 논의가 막 활발해져요. 헬레니즘 시기가 철학은 별거 없다 이러는데 헬레니즘 시기도 활발하고 중세 시기도 활발해. 근데 아주 명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관념적인 어떤 거, 완전한 것에 대한 그 추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는 먹고 살고 전쟁하고 이런 데 치이느라고 실용적인 것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제도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발달했지만은 사상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한 면이 있는데, 여러 여건에 의해서 두 가지 억압을 말했죠. 정치 권력의 억압, 제국주의였고 또 종교의 억압. 그쪽은 다 이제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다 신이지만 그 중에 짱신 하나를 세우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죠. 근데 이제 그렇게 포개고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도형, 답을 말해버렸네.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거를 또 범주화 시키면은, 상위 범주로 묶으면은 도형이 되고,
사람들도 전체로 했을 때 상위 범주가 사람이지만, 이상적인 사람이지만, 사람 지나가는 강아지도 범죄화시키고 또 뭐도 범죄화시키고 하면은 동물,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다 하다가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하고 하다 보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범주가 생겨. 그죠? 그럼 이런 나무라든지 풀, 이것도 범주. 해, 달, 뭐 별, 천체 범주. 그 집합과 명제의 집합 속으로 하나하나 안겨 들어가면은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고 운동하고 변화하고 이래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상 부동의 일자로 다 포개진다라는 거야. 완전한 세상.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를 생각하지 못한다. 무는 없다. 존재와 무에 대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이런 생각 익숙하죠. 현대에도 이제 나왔던 생각들인데, 근데 무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때 그 사람 말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범주화되면은 하나 일자로 보이는 거야. 이게 플라톤으로 간 영향이에요. 플라톤으로 간 영향인데, 그러면 다 포개면 일자만 나오면은 자연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이는, 운동해 보이는 것들은 가시적인 세상에서 의 것이고, 가지적인 세상, 가시성 넘어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가지적인 뭐 지식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지적인, 알 수 있는, 우리가 경험 너머를, 다 경험 너머의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리스 사람들은 경험 너머를 봤을 때는 진공이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진공이 있어야 운동을 한다. 진공이 없으면 못 움직여. 그러니까 운동을 부정하는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논까지 좀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게, 제논의 그 역설이 있어. 이게 다 시간, 변화와 생성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늘 필요한 거거든요. 미적분에도 그렇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간화해서 아킬레우스랑 거북이랑 달리기를 시켜보면은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못 이겨. 공간화된 그 논리 안에서는. 뭔지 아시죠? 요만큼 앞선 상태에서 거북이는 조금 가도 이만큼 갔을 때는 얼만큼 더 나가고, 따라잡았을 때 더 나가고. 이게 이제 베르그송이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현대수학이 다 해결한 문제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독사, 억견, 요거에 대해서, 진리와 억견에 대해서 이 가시성과 가지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본 거야. 근데 끝까지 가본 게 엉뚱한 결론이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해. 그러나 현대의 자연 과학에서는 또 이상하게 시간 변수가 사라지는, 순간이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입자가. 그리고 이쪽에서 관찰했는데 저쪽에서 반대께 관찰되고, 스핀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이미 그 시간 변수 없이 한번 깊이까지 들어가 봤던 사유의 궤적들이 그리스 쪽부터는 확실하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3대 종교, 3대 종교는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3대 종교라고 하자. 그 중에서 저는 세계 종교는 뭐 크리스교랑 이슬람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는 각 개인이 다 이제 신앙들이 있고 한 것이고, 어, 뭐 신학적으로 뭐랄까, 신학적으로는 뭐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오르기 좀 어려운 구조, 카발라 전통 같은 건 있지만, 그냥 지금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 그대로 내려온 거에 거의 같다. 근데 이 셋이 다 완전한 것을 찾거든. 단 하나의 유일신. 아브라함 종교가 그걸 찾는데, 그게 나중에 그리스 사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부분을 헤라클레이토스가 해결했다면, 유일신의 기반이 되는 생각을 플루토누스, 내가 말이 혼났네. 좀 이따 할 얘기인데, 파르메이데스를 중심으로 한 엘레아파에서 부동의 일자, 통으로 일자, 이게 거기에서 공급이 된 거야. 그 생각이 철학적인 생각으로서. 그래서 그냥 종교가 아니라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 특히 크리스교 중에서도 천주교는 더 그래요. 개신교는 이제 조금 이제 그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일자면은 유일신은 해결되는데, 사실 이 전체로 어떻게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라는 거 어떻게 증명이 잘 안 되거든. 사실 플라톤도, 신학의 플라톤도 쓰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쓰이고, 플라톤 중심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이었다 하는 게 이제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었는데, 교양서적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들어간 것은 논리학이 들어간 거예요. 집합설 영재가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들어간 거고, 실제 핵심 부분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근데 플라톤만 가지고는 안 돼. 플라톤은 이데아일 뿐이야. 그죠? 나중에 플라톤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회의적인 학파로, 회의주의 학파보다 더 회의적인 학파로 변질이 되거든요. 헬레니즘 시기에. 그것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근데 플루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자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바로 신에서부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성스러운 것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는 그 고리를 나중에 만들어주는데, 그건 뭐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것과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변화생성, 요 철학이 요 과정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 요 역할, 성육신, 요거까지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 셈이죠. 아유, 이거 길어졌네.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로 역사를 하겠습니다.